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군 사천시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송 시장의 연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 전문 인력은 확보하기도 어렵고 선발을 해도 퇴사가 잦습니다.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증단은 여당 지도부도 만나 총리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군 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의 보강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 시장의 지인이 구속이 된 만큼 송 시장의 연루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도군 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송 시장의 부인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의 지인 A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됐고 사천시청 사무관 B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이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공무원 B씨가 송 시장의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송 시장 집에서 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돈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연루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의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이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송 시장은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혐의를 받으면서 사천시청 공무원들은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유죄 사건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불거지자 사천시의 주요 행정이 차질을 빚거나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선발을 해도 퇴사가 잦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기획보도 순서로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도시의 정주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드립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파이는 최근 2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신입사원을 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5%는 경남 지역 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65%는 다른 지역 대학 출신입니다. 당연히 더 좋은 직장이 생기거나 비슷한 조건이라도 정주 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옮기기 일쑤입니다. 너 정말 너 다닐 거냐고. 그래서 자기가 하룻밤 더 자면서 데리고 가도록 설득하겠다는 거야. 사장 앞에서 다른 다니겠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항공우주 기업과 산단이 밀집한 지역에 가까운 이곳 사천읍의 도시기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소형 병원과 보건지소만 있을 뿐 공공의료원이나 대형 병원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시나 공연을 만끽할 문화예술회관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도 삼천포에 몰려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동 취학기가 되면 학교와 학원이 몰려있는 진주로 이전합니다. 그나마 최근 원룸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원룸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공급이 되었고 공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항공우주 인력들의 외부 유출은 사천시의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은 안 된다는 건데 검증단은 여당 지도부도 만나 총리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과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대국민 보고회. 지난 6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을 검증한 결과 안전과 소음 문제, 환경 훼손과 경제성 부족 등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되어 진행 중인 국토부의 기본 계획은
기존 김해공항의 단계적 확장에 불과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연구 용역 결과와는 다르게 지난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바뀌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기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울경 새 광역단체는 지방정부는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위해서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 설치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판정위에서 제시하는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검증단은 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검증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총리실로 이제는 격상시키자.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까지를 가미한 이런 논의의 장으로 이걸 넘겨서 이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경남 도내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대전 통영안 고속도로 독산터널 안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카센터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간판 등이 떨어지는가 하면 가로수가 쓰러지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는 등 창원과 사천, 통영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모두 20여 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정규 교수 노조 경상대학교 분회가 강사법의 원활한 시행과 시간 강사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대 노조는 오는 8월 시간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정리해고하고 있는 데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 강사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태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T-50 THA 레이더와 각종 시스템을 납품하는 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15년 넉 대, 2017년 8대의 완제기 구매 계약에 이은 3차 계약의 형태로 2021년 10월까지 최종 납품될 계획입니다. 태국 공군은 T-50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경공격기인 FA-50과 기본 훈련기 KT-1의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유치위원회가 오늘 합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자치단체가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중앙부처는 지역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에 도움되는 곳을 역사 위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해인사 나들목 부근의 역사를 지어야 한다며 역사 유치 활동에 나선 거창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산 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제7회 박재산 문학상 수상작으로 박준 시인의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박준 시인의 시가 박재삼의 언어적 유전 형질과 본질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다음 달 21일 개최되는 박재산 문학제에서 시상식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예방에 기여한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에게 감사장과 범죄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통장의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의 목줄을 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권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개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자 진주시가 돌봄센터 2곳을 올 하반기로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문을 여는 다 함께 돌봄센터는 평거동과 충무공동 2곳으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초등 대상자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진주시는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될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2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보일러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50가구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전옥수와 일반 보일러 설치비의 차액인 16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옥수 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 77%나 낮고 에너지 효율은 10%가량 높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